한 주간 월가 현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정리해보는 지금 월가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이 시간에 새롭게 모시게 됐거든요. 이분께서는 월가 애널리스트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셨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줄 인사이트도 아주 풍부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월가 현지의 애널리스트이자 햇지 파트너로 계신 김성균 파트너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게 되셨거든요.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감과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월가 현지 이야기들 저희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내용 보니까 벌써부터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 스포츠 의류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나이키가 있습니다. 때마침 이 나이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 금요일에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가 다른 때보다 유난히 주목받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지난 3월 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재배한 연화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나이키를 포함한 서구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나이키를 포함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기에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해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의 장기적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예전 2018년도에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시적이었고 장기적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았기에 이번 역시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포우성 인터내셔널이라는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소매업체의 매출이 4월에는 2019년도 대비 21% 하락하고 5월에는 2019년도 대비 18% 하락하며 빠른 회복세에 진입하지 않자 우려는 더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019 회계년도에는 중화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24% 매출 성장률과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38%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었는데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해 중화권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총 영업이익률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번 나이키의 실적 발표는 중국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그리고 나이키를 포함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중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나이키의 실적에 좀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실적을 발표한 이후 나이키의 주가는 곧바로 16%나 급등하면서 최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이 얼마나 좋았던 건지 그리고 이 실적이 스포츠 패션 산업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나이키는 컨센서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수 통화 기준 전년 대비 88% 상승했고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12% 높았습니다. 중화권 매출은 상수 통화 기준 전년 대비 9% 상승했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매출이 상수 통화 기준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상승하여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됐고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85% 높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중화권 비중이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직접 판매 비중이 증가하여 영업이익률 15.5%를 기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93%를 기록하여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85%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는 전년 대비 7% 감소하며 건전한 상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나이키는 회계연도 2022년과 2025년 전망치도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매출은 5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전년 대비 낮은 수치나 혹은 중간 수치의 두 자릿수 매출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출은 높은 한 자릿수 혹은 낮은 수치의 두 자릿수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디지털 판매 비율이 50%에 도달하여 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치의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로 인해 중국에서의 불매운동은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난 후 5월 매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회복되고
6월 매출은 보합세에 진입했습니다. 나이키는 2025년까지 낮거나 혹은 중간 수치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나이키의 실적 자세한 분석 저희가 지금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이번에 워낙 이렇게 좋게 나왔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불매 운동이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구나 하는 안도감도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부터의 전망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스포츠 패션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나이키의 실적 발표로 인해 중국에서의 불매 운동이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은 만큼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의 성장 원동력은 첫 번째는 밀레니얼과 Z세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선호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가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기며 소비 중심으로 부상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률을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1인당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지출은 미국의 1인당 지출의 10%도 안 되며 소득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중국 정부의 스포츠 산업 장려 정책이 지속적인 성장률을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의 성장 원동력은 첫째, 미국은 자녀세 공제와 학생들의 학교 복귀와 대면 수업으로 되돌아가면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 성장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유럽과 아시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억눌려왔던 수요가 되살아남으로 인해 미국과 같이 성장하여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의 성장에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하계올림픽 및 하반기 주요 스포츠 경기 시즌이 일시적으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 성장에 대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던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회사도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경기부양 지원금의 소비로 인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더 이상 지원금이 없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하향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패션 산업의 상승 동력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각각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만 이 하반기에는 약간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스포츠 의류 산업이 PER이 너무 높아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PE 비율만 봤을 경우 높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한 나이키를 예를 들면 현재 12개월 선행 PE 비율은 36배이며 지난 5년 평균치인 28배보다 29%나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은 직접 판매 비율이 증가하며 앞으로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지난 5년보다 높을 것이기에 PE 비율이 지난 5년간 평균치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경우는 PE 비율보다는 PEG 비율을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PEG 비율은 PE 비율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나이키로 예를 들면 12개월 선행 PEG 비율은 1.9배이며 지난 5년 평균치 2.4배보다 21%나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스포츠 및 신발 주식들의 PEG 비율도 2배가 넘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보나 상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나이키의 PEG 비율은 높지 않으니 시장 가치 비율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PER 지표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중요한 거는 EPS 성장률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이럴 때에는 PEG 비율을 보는 게 더 맞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는 꼭 기억해뒀다가 다른 종목들 볼 때에도 우리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키를 비롯한 스포츠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 아주 재미있게 잘 들어봤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주 내용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잘 기다렸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고요. 이 월가현지 김성균 애널리스트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